안녕하세요. 정쌤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엑셀 C계열 7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정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리고 패널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롱 패널 이런 식으로 또 멀티플 타임 시리즈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있겠죠. 초등 1년일 때 키가 있을 것이고, 이제 초등 2학년 때 키가 있을 것이고, 초등 6학년 때 키가 있을 것이고, 중학교 때 키가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 키가 있을 것이고, 대학교 때 키가 있을 것이고, 쭉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시점별 키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키가 데이터를 모으면 일반적으로 키가 이렇게 쑥 크다가 이렇게 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시점별 데이터를 쭉 모아놓은 걸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해요. 네,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학년 전체 키 이러면요.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평균적인 키가 있을 것이고 평균보다 조금 작은 아이, 큰 아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한 고정된 한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고정된 시점이에요. 고정된 시점. 고정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집 애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애들까지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1학년 아이들 전체를 쭉 키를 조사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고 2학년 때도 조사를 해봤더니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더 갔대요. 2학년 때 키. 이 다음에 1년 또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또 한번 좁아볼게요. 살짝 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3학년. 1년 또 지났대요. 4학년. 점점 키가 크네요. 그쵸? 쓱 키가 크는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1학년일 때 아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커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아이가 계속 가운데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키가 역전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아이의 데이터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여기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아이에 대한 데이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를 구성을 했을 때 이렇게 네모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시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정된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걸 우리가 바로 패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패널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가 시점별로 계속 있다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패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길게 그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t가 길죠. t가 길고 그리고 요 i가 짧아요. 여기는 i가 길고 t가 짧아요. 그쵸? t가 small이고 얘는 large죠. long. 그래서 요 i가 만약에 2다. 그럼 multiple time series라고 해가지고 다별량 분석이라고 해요. 그냥 i가 1이면 단별량이겠죠.
근데 이게 멀티플 타임 시리즈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특정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i가 5, 6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그러한 모수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개수들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분석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 모아서 이게 t가 엄청 길고 이게 좀 많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특별히 롱 패널이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i는 이 정도만 생각하세요. i는 이 정도 해가지고 두 개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별량 분석, Multiple Time Series Analysis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면 단별량 분석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스몰t라 가지고 뭐 기간이 한 두 개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i는 뭐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수백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패널 분석 기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느낌이. 요거는 다별량 시계열 분석이고 요건 패널 분석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요게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좀 갈리는 게 요 패널 분석 기법들을 주로 배우는 걸 이제 그 대학원 가셔가지고 계량을 배우실 때 패널 분석 기법을 주로 배운다. 그러면 미시계량 쪽에서 많이 다뤄요. 그리고 다별량 분석을 한다. 이거는 거시계량 혹은 이제 금융계량 쪽에서 다루시는데 근데 또 다른 점은 거시계량을 하시면서 이제 그 디스크릿 쪽으로 가시고 이걸 또 컨티뉴어스 쪽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시고 또 어떤 과목을 개설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보시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 다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모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굳이 이렇게 박사를 할 거 아니면 근데 어쨌든 좀 미시계량, 거시계량, 금융계량, 뭐 계량도 뭐 계량 특수문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은 패널 한다 그러면 미실 계량 쪽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다별량 분석을 한다 그러면 거시계량이나 금융계량 쪽에서 많이 가르치시게 되는데 거시계량을 주로 한다 그러면 디스크릿 버전을 많이 다루시고 금융계량, Financial Econometrics를 특별히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요만큼 네, 그 뒷얘기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t에 따라서 i가 하나 있다. 단별량 시계열 분석. i가 2가 있다. 다별량 분석. 그리고 t는 작은데 i는 진짜 많다. 이 패널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계열 분석에서는 우리가 패널 하겠어요? 거의 안 할 거예요. 거의 안 하고 요거 위주로 할 거예요. 네, 요거 위주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할 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시간이 고정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t는 고정이고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분포처럼 생각을 해서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예요. 이렇게 시그마 스퀘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계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별량은 여기 하나죠. 다별량은 여기 두 개예요. 자, t는 1일 때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해볼게요. 단별량의 평균은 뭐죠? 그냥 그 값이네. 다별량의 평균은 뭐죠? 2분의 A1 더하기 B1이네. A1이라고 하고 B1이라고 하면 A 시계열, B 시계열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도 평균 구해볼까요? T는 이 시점에 그러면 평균은 단별량이면 A1이고 A2고 그 다음에 다별량이면 2분의 A2 더하기 B2네요. 이게 A1하고 B1하고 A2하고 B2하고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쵸?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극한 정리 쓸 수 있나요? 중심극한 정리 쓸 수 있나? 못 쓰죠. 평균이 계속 바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별량을 한다고 해도 평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 같은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키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쓴다?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제가 지금까지 왔던 분포에 대한 가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쓸 수 있는 툴들을 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쓰고 싶은데 그대로 쓰기에는 어렵다. 네,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서.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좀 이 데이터의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시계열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그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것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썼던 툴들을 시계열 분석하는 데 그대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정상성 가정이에요. 정상성 가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강정상성이 있고 하나는 약정상성이 있는데 강정상성은 시간에 걸친 분포가 인베리언트하다는 것이고 약정상성은 평균은 일정하고 분산이 일정한데 상관관계는 시간 차이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상성 개념이 뭐냐면 t는 0시점이 있고 1시점이 있고 2시점이 있고 3시점이 있고 4시점이 있고 5시점이 있고 6시점이 있고 7시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분포가 이렇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분포 중에서 우연하게 이 점이 실현되었다고 해볼게요. x1이라고 해볼게요. x0라고 해볼게요. 요 x0예요. 근데 그 두 번째는 분포가 똑같아요. 이해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했다고 볼게요. 실현됐다고 x1. 또 다른 분포 x2, x3, x4. 똑같은 분포인데 왜 계속 달라지는 것 같지? x5, x6, x7. 그러면 제가 점만 한번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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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걸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로 봤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상성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 있죠. 관찰한 데이터. 관찰한 데이터가 실은 맥이 같은 분포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강정상성이 되는 거고 맥이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고 상관관계는 시간 차이만 의지하는 그런 분포에 대해서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약정상성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를 한번 t는 0으로 이렇게 꾹 이렇게 짜부시켜 볼게요. 짜부시키면 x0, x1, x2, x3, x4, x5, x6, x7이죠. 그럼 뭐 대충 뭐 이렇게 쏙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이거 어디 분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그쵸? x는 t는 0으로 애들을 짜부시켜 버리니까 이 찌그러뜨리니까 이게 점점점점점 나타나게 되고 점점점점 나타난 걸 그려보니까 얼추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에서 그렸던 거랑 비슷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계를 처음 접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했던 많은 방법론들을 시계열 분석에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상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나 혹은 어떤 변동성이 증가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그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썼던 방법론들을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이 어떠한 가정을 한다면, 정상성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에서 썼던 방법론들을 시계열 데이터, 즉 정상성을 만족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성, 스테이셔너리,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스테이셔너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썼던 방법론을 가지고 시계열을 분석을 했다? 정상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그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데이터에 대한 모독이죠. 그냥 그거는 뭐 연구 결과를 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뭐 얼마나 시간을 들고 얼마나 좀 뭐 최신의 방법론을 썼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정상성 가정이 만족이 안 됐는데 정상성 가정에 필요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분석 방법을 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런 게 있다. 즉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에 쓰는 방법론을 시계를 분석하는 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정상성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에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시계열 분석에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게 된 거죠. 알아내게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정상성 가정을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 정상성 가정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것도 있고 만족 못 시키는 것도 있겠죠. 그럼 C계열이 데이터가 있어요. C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검정을 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정상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상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상이야! 그랬으면 오케이! 시작! 분석하면 되시면 분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론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회귀 분석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정상이 아니야.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 정상으로 만들자. 아이고. 아니면 이제 아이고. 복잡한 방법론 써야겠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정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시작!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복잡한 방법만 써야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정상성을 만족시키지 않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고유의 방법론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 차분도 있을 수 있고 로그 한 다음에 차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추세 제거 왜 이러니 추세 제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복잡한 방법론 써야겠네 이런 것이 레벨 변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데 요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적분인 거죠. 공적분 아니면 이제 뭐 벡터 에러 코렉션 모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복잡한 방법론을 가지고 정상성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런데 요거를 하실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그냥 막 시작하면 안 돼요. 데이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연구자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데이터에 맞는 방법론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실 끝내려면 뭐 2분만 해도 끝낼 수 있는 거죠. 타임시리즈 데이터,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그리고 패널 데이터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히려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시작하시면 그냥 그 결과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먼저 연구하시는 거, 보시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 패널 데이터, 멀티플 타임 시리즈 데이터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